기본적인 직선에 대한 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푸는데 위치 관계에서 어떨 때는 일반용 위치 관계라는 게 수학에서 어떤 식과 식 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위치 관계를 배울 거야.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다. 근데 위치 관계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몇 도 떨어지고 몇 센치 떨어져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관계는 크게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만나는 점이 몇 군데냐 기준으로 푸는 거야. 근데 직선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지. 만나면은 어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다 만나든지 일치해서 두 직선이 그래프를 그려서 또는 아예 안 만나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직선에서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 기준을 따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정상적일 때, 아주 정상적일 때 교점이 몇 개 있죠? 한 개. 교점이 한 개. 비정상적이면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 네. 무수히 많은 경우. 또는 아예 없다. 만나지 않는다. 없다라는 말은 좀 그러나 만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라는 건 직선뿐만 아니라 어떤 복잡한 식이든 두 개의 식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거는 둘을 연립 방정식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의 해의 입장으로 이걸 다시 바꿔가는 거죠. 이제. 근데 짜증나는 게 이렇게 나와.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표준형은 두 개의 식이 있는데 y는 ax 플러스 b. 이 a랑 또 구분할게. 일반형이랑 구분해야 되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잡을게. ab라고 잡아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식도 y는 써지는데 얘랑 다른 기울기로 나타날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될 때 표준형. 이때 해가 한 개이려면 어떻게 만들면 해가 한 개일까? 둘이 엇갈려게 그려지는 거야. 평면이니까. 공간이면 엇갈려도 꼬인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평면에서는 엇갈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지. 약간이라도 다르면 그림상으로 지금 아직까지 안 만났어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치? 쭉 가는 거잖아, 직선은. 끝없이. 그러니까 얘는 한 개가 만나려면은 정상적인 경우인데 기울기가 어때야 돼? 달라. 기울기 다르면 되는 거야. 그치? 기울기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래서 m 값과 m 다시의 값이 같지 않으면 된다. 맞죠? 맞지? 네. 근데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됐을 때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으려면 무수히 많다라는 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잖아. 그렇지? 네. 이거 둘 다 기울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그렇지? 여기도 기울기 같아야 돼. 그래서 m 값과 m 다시가 이거 둘 다 같은 거야. 맞죠? 근데 그러면 이 구분이 안 되잖아. 이거 구분해야 되지. 그럼 뭐를 가지고 얘를 썼지. 그럼 뭐가 남았어? y절편이 남았다. 그렇지? 둘이 기울기가 나란하게 같은데 y절편까지 같으면 어떻게 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y절편이 다르면은 평행하기만 한 거야. 만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도 같다. 그렇죠? 그러면 n과 n 다시도 같다는 소리지. 얘는 y절편이 같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y절편은 다르기 때문에 n과 n 다시가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별로 문제 안 되지.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기울기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지.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특이하게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이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수직으로 만날 때는 그때 수직일 때 기울기 다른 것 중에서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딱 한 가지 경우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 두 기울기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헷갈리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면 y는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생각해봐. 하나는 기울기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수직인데 두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몰라도 그냥 너무 많이 해서 절대로 까먹지는 않을 텐데 기울기가 y는
1x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y는 mx라는 그래. 그냥 y절편 없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도 평행이동해서 0,0이 되게 하면 되니까. 맞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얘가 수직이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럼 얘는 y는 m-x라고 할게. 근데 아무거나 한 점을 대입하는데 2 이런 거 대입해도 돼. 근데 계산 편하려면 1 대입하는 게 제일 좋지, 그치? 1을 대입하면 1,m 얘는 1,m 되겠지. 네. 자, 근데 그럼 여기 길이는 이제 0,0과 1,m 사이에 이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 빼제곱이잖아, 그치? 1 더하기 m 빼기 0의 제곱, m 제곱이지. 네. 요 길이는 얘랑 0,0 사이 거리잖아. 루트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m 다시 빼기 0의 제곱이라서 m 다시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 길이는 얼마일까? x 값이 같잖아. 그럼 이 높이에서 이 높이 빼면 되지. 이 길이는 그냥 높은 게 m이고 작은 게 m 다시잖아. 지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수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2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m 다시 제곱이 될 거야. 루트 없이도 하면 되니까. 이쪽 변은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렇죠? 이 변의 길이. 그럼 m 제곱 더하기 m 다시 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 이 두 개 지워지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m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와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저 굳이 저거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냥 만약에 물어보면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미적분할 때도 계속 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 자,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자, 해가 무수히 무수히 많다는 두 직선이 연립방정식 풀기 전에 저 그림을 그리면 두 직선이 무수히 많을 때는 일치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해가 없다라는 말은 두 직선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된다? 그냥 평행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그렇지?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해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근데 평행하다라는 말과 일치하다는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쓸게, 알겠지? 평행하다 나오면 기울기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돼. 근데 y절편 부분은 언급이 없잖아. 이것도 평행하다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거든, 벡터 같을 때는. 근데 이 파트에서는 평행하다라는 말은 y절편은 다른 거야. 기울기만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치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문제는 이거야. 이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좀 짜증나네.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은 얘만 이렇게 넘겨서 c 다시 나와. 상관없어. 어차피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이게 일반형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때 이 조건을 어떻게 쓸까 하는 거야. y는 하고 다 정리를 하겠지. 이것도 y는 하고 다 정리하는데 하나만 보여줄게 왜 그렇게 되는지. 얘가 y는 마이너스 넘겼는데 b로 나눈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같은 거 얘가 같다라고 한번 쓰면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b분의 a랑 b-분의 a 다시가 같잖아. 네. 양쪽에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b를 한번 해볼게. a-로 나누고 곱하기 b를 하게 되면은 얘는 a-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모에 a-가 오겠지. 맞지? 네. 이거 나누었으니까 그 다음 b를 곱했으니까 얘는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지. 맞나? 얘는 a-로 나누었으니까 얘는 약분돼서 뭐가 돼? 1이 되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근데 b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 비율이 같은 거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x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 네. 이거 계속 집어넣어서 이것분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요렇게 개수들끼리만 보는 거야, 알겠죠? 부호까지 같이.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1x 더하기 2x야. 2y야. 근데 2x 더하기 4y야. 연립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얘를 2배 하지. 네. 2배 하는데 둘 다 지워지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정상적인 해가 안 나오고 많거나 없게 나오잖아.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 이게 몇 배냐? 그럼 똑같이 몇 배 하면 똑같아진다고. 이 비율이 같다고. 그치? 그럼 얘를 넘기면 y절편이 관련된 거잖아. c-분의 c가 나올 텐데 c-분의 c가 정리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 얘가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요. y절편이 같은 상황. 얘는. 아, 그럼 이렇게 같은 거야. 그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같으니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뒷부분이 달라야 된다. 그치? 네. 책에 보면 이 조건이 A-A인가 A-B-인가 뭐 이상하게 막 정리해놓은 게 있어. 그게 뭐 1이다 이렇게 빼기 뭐 난 안 해요. 경험상 부호 헷갈리거든 계속. 지금 할 때는 또 기억나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만약에 수직일 때를 묻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정리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둘이 곱해서 뭐다 하면 돼. 마이너스 1이다 풀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게 정리한 게 어차피 이 식인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그 책에 몇 쪽이냐?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위치 관계에 40쪽인가? 40쪽 맨 밑에, 그렇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외우지를 말자, 아예. 그냥 그렇게 나오고 기울기 수직인 걸 물었어. 그러면은 표준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번거롭더라도 정리해서 할게. 뭐 헷갈리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할게. 그 뒤로 쭉 넘어가서 42쪽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있지.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있다. 자, 수직 이등분선에 쉬워. 자, 근데 착하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공부를 좀 학생은 쉽게 풀어. 자, 봐라. A라는 점이 있고 얘가 1,2야. B라는 점이 있고 사실은 좀 기울어졌으면 되지만 어차피 그림은 상관없으니까 뭐 5, 편하게 하기 위해 5,7이라고 할게. 됐나? 이렇게? 네. 그러면 성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성분을 그어놓고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면 이거지 선.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답이잖아, 그치? 수직이면서 이등분.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 수직이 있고 이등분은 중점이야, 그치? 중점 구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푸는 거야, 그치? 중점 구하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중점 나오지. 중점 뭐가 되죠? 3,4 나온다, 그치? 그 다음 수직 조건은 뭐였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는, 얘네들의 기울기는 5 빼기 1, 4분의 이 기울기가, 그치? 7 빼기 같은 순서로 빼야 되지? 이거지? 그럼 2분의 3이잖아.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 5에서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하고 역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아니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쉬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됐지? 근데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를 말하냐면 아까 선생님 외심 잠깐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있잖아.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면 어떻게 그어도 다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했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A하고 B에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문장을 수직 이등분이라고 안 주고 이 두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모임, 집합이랑 같은 뜻이야. 또는 자취는 눈이 있잖아, 눈이. 그치? 이게 눈이 왔어. 눈이 왔는데 서연이가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지. 발자국 생기지, 이렇게. 그치?
자, 서열이가 걸어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럴 수가. 하트 방정식이다, 그렇지? 하트 방정식 찾아봐. 나와 있어. 아. 자취라는 거 이게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 자취라는 말을 쓰는 거야. 점이 쭉 지나가면서 흔적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게 어떤 도형이 될지 모르겠지. 근데 자, 여기랑 여기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 거리가 같은 게 딱 중간에 거리가 같지? 네. 근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는, 이 거리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는 얘랑 같고. 거리가 같은 점을 쭉 모으면 당연히 수직 이등변선이 돼야지.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니까. 그치? 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한다고? A하고 B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준다. 문제를 낸다고 그렇게.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 그러면 수직이란 말과 이등분에서 충분히 1번 중점 조건, 2번 수직 조건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렇지? 네. 항상 풀 때 한글로 이렇게 쓰면서 풀자. 습관이 돼야 돼. 나중을 위해서 계속 쓸 거야. 나중에도. 수직 이등분이란 말에는 중점과 수직 조건 두 개가 있다. 중점 구하는 걸 알 거고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걸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니까. 근데 문장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음이라고 해도 된다, 그렇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 그렇지? 됐나?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요 소단원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점이 3개가 있어. 점이 일반적인 점이 3개가 있으면 직선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 도형. 도형 삼각형. 평면 면을 이룬다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게 직선을 이루어 버리는 건가요? 줄줄. 그렇지? 세 점이 한 직선을 상에 있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상에 있을 때, 그때의 문제를 푸는 조건은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기울기는 다 어때? 같이. 이 점 두 개 있으면 기울기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맞지? 네. 그런 식으로 두 개만 구해. 그래서 둘이 기울기 어떠면 돼? 똑같아. 같다라고 자꾸 푸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 어떤 점이든 점 두 개를 알면 직선의 방식 쓸 수 있지 않아? 네.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 써놓고 거기다가 이것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그치?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일시정상에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끼리 같다라는 조건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 됐나? 이렇게? 네. 한 개 더 있다. 마지막. 삼각형을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번엔 두 직선이 아니라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면 위치 관계가 저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세 직선이면 좀 복잡하지. 네. 근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할게. 개수라는 게 평행하면 일단 평행한 게 있으면 안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한 개수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다 평행한 경우, 두 개가 어떤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만 평행한 경우, 또 혼자만 평행한 경우, 혼자서 어떻게 평행해? 그치? 혼자만 평행한 경우는 다 평행하지 않은 경우지, 그치?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치? 크게 세 가지. 구분할 때 어떻게? 세 개가 직선이 있으니까 세 개 다 평행할 때, 그 다음 몇 개가 평행할 때? 두 개가 평행할 때, 그다음 혼자만 평행할 때. 혼자만 평행할 때는 실제로 혼자를 평행한다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다 평행하지 않는 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세 개의 위치관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으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 삼각형을 이룰 조건이 아니라 삼각형이 되지 않는 조건을 묻는다고. 자, 삼각형 안 되는 조건 이거지. 근데 삼각형 안 되지. 얘는 되잖아. 근데 이 중에서 특이 케이스. 둘이 만난 점을 나머지 한 점 딱 지나가지고 일치해 버리는 거야. 이럴 수가. 맞지? 이건 이 유형을 기억해요. 근데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3개 주어진다고. 됐나? 네. 3개 주어지는데 상황을 봐봐. 예를 들어줄게, 문제를. 요것만 하고 요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볼게. 44쪽에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
a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2, 1, 4 이게 있지 지금 그치? 네. 자,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게 될 조건을 묻잖아 그치? 맞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세 개 다 평행한 경우부터 따져. 근데 평행한 거를 따질 때는 뭐를 보고 평행한 걸 따지지? 평행하면 뭐가 같다고? 기울기 같지? 근데 이 상태로 하지 말자고. 일반형으로 하지 말자고. 표준형으로 다 고치면 계산이 풍경 편해져.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얘가 y는 하고 풀 거 아니야 어차피. 네. 기울기 마이너스 a죠, 그렇죠? 음. 얘는 x 넘기고 3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네. 얘는 기울기가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이 상태지. 네. 자, 첫 번째 경우 세 개 다 평행한 경우 불가능해. 만약 얘가 같았어. 그럼 A도 거기에 맞춰서 값이 될 수 있지. 가능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세 개 다 평행할 수 있지. A도 3분의 1이면 되거든, 그렇지? 네. 근데 얘는 지금 그럴 일이 이미 없어. 얘가 확정이니까. 아, 이 불가능하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둘만 평행할 수 있나? 얘는 이미 안 평행하잖아. 네. 그럼 이렇게 평행해서 A가 뭐가 나올 수 있어? 3분의 1이면 되지, 그치? 이렇게만 평행할 수도 있잖아. A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셋 다 안 평행해도 가능하잖아, 삼각형 안 되는 경우는, 그치? 이 경우는 얘 둘이 지나는 교점을 구하겠지, 먼저. 연립방식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네. 이 몇 콤마 몇이 나왔어. 그럼 그 점을 여기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A 값이 한 또 다른 뭘로 나오겠지. 2분의 1.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겹치지 않잖아. 다 다르잖아. 이 다른 A 값을 다 곱하면 되는 거라. 맞지? 요렇게 많이 나오는 빈줄 유형이고 쌤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 자, 그래서 45. 아, 또 있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자,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한 점을 지나는데 점을 가르쳐 줄 거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점을 이 대변의 중점을 지나게끔 하면 되지. 얘가 몇 콤마 몇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럼 얘 중점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y는 mx 플러스 뭐 얼마 나와 있을 거라고. 그치? 네. 그럼 이 점 대입하면 기울기 구해지고 뭐 되고 할 거야. 됐나? 네.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음? 이게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반드시 중. 중점 지나면 되지. 근데 애매하게 지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아. 근데 이걸 또 어쩔 수 없어. 가짜로 막 자꾸 풀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한 문제 나올 거야, 쌤. 그 이제 나오면 풀어줄게 내가. 알겠지?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내면은 오래 걸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풀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 아무튼 하면 돼. 이것도 하면 되긴 되는데 원래는 저렇게 특징이 있어야지 계산이 깔끔하고 좋은 문제지, 그치? 이런. 근데 사각형이면 어떡하지? 평행 사변형 U의 사각형만 가능해. 그거 아니면 또 이런 것처럼 일일이 다 보여. 대각선은 꼭지점 안 지나도 돼? 네. 여기에 평행 사변형 U는 무게 중심이 대각선의 격점이잖아. 네. 기울어져 있어도, 그렇지? 맞지? 음. 요는 다 같은 걸 알지, 그렇지? 네. 여기잖아, 그렇지? 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선됐어. 넓이 반으로 자르지 않아? 네. 이렇게도 반으로 자르지 않아? 네. 이렇게도 반으로 자르잖아. 음. 이렇게도 자르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얘가 줄어드는 만큼 네. 얘가 합동하냐? 네. 그럼 얘가 넓이가 여기서 늘어나는 만큼 얘는 줄어들잖아, 어차피. 어떻게 그어도 다. 그럼 뭐만 지나면 돼? 무게중심. 그렇지. 이렇게. 삼각형 무게중심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알았지? 평행 사변형 U의 대칭형인 그런 사각형인데,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이제 45쪽에 있는 그 구술 테스트 요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 대답을 할 줄 알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말로 한번 해보자, 같이. 두 직선이 위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한번 말해보래. 1번 한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2번 평행할 때 기울기 같고 오,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세 번째 일치할 때는 기울기 y절편 둘 다 같아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2번이잖아,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 요 부분만 여기서는 A-분의 A랑 B-분의 B 여기만 다르기만 하면 돼. C-분의 C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평행할 때는 뭐 이거를 쓰라는 거겠지, 그렇지? 네. 그냥 일치할 때는 이거를 쓰라는 거. 그러면 될 거고. 3번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조건을 말로 하면 두 기울기 곱이 -1이다. 그 정도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4번 그 일반형으로 두 직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둘이 수직으로 만날 조건 말하면 A-A 뭐 B-B 플러스 하면 뭐 있잖아, 그렇지? -1인 거 뭔가 몰라가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그냥 외우자고. 이거는 외우기에 책이 잘못 나왔다고 할 거야. 책은 맞지. 근데 우리는 그게 헷갈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네. 그다음 5번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 수직과 이등분이 있으니까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쓴다. 이 정도만 말하면 그 다음은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 네. 중점 구할 수 있고 수직이면 기울기 구하는 소리잖아,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조건을 말하래, 두 가지를. 첫 번째 한 번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끼리 같다라고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두 개 가지고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해도 되는 방법. 그치? 네. 첫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 그 다음 7번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삼각형을 이룰 조건. 삼각형은 이룰 조건. 그럼 이루지 않을 조건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점에서 안 만나. 그 이루지 않을 조건을 말해봐.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안 만난다. 세 개 다 평행한 경우나 둘만 평행한 경우나 한 점에서 완전 교점이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이 세 가지를 구해서 그거의 여집합을 써주면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A가 이거 나왔지? 네. 그러면 삼각형 이룰 조건은 아니고 아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렇지? 됐나 그러면? 뭐 개념 유형은 계속 다 똑같은 거 그냥 이거 푸는 거고 연습이 좀 필요한 게 필수 예제. 이게 바로 1차, 2차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1차 학습, 2차 학습만 하고 뒤에 내용 또 설명할 게 좀 있어. 1차, 2차 가지고 바로 풀어볼게 한번.